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고 정말 상쾌하고 통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보식 선임 기자가 매주 월요일 쓰는 최보식이 만난 사람은 기다려집니다. 이 기자적 센스를 살려가지고 아주 적재적소의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뉴스를 가진 사람, 때로는 쟁점을 가진 사람을 불러내는데, 모시고 오는데, 오늘 만난 사람은 영원한 장기표 씨입니다. 장기표 씨. 장기표 하면은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에서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번 수감되어 가지고 총 9년 이상을 감옥살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71년, 민청항영 사건 74년, 청계 피복 노조 사건 77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1980년, 5.3 인천 사태 1986년, 중부 지역당 사건 1993년, 그러니까 70대, 80대, 90대. 그러면서도 비판 의식을 잃지 않는 분이고, 지금도 운동권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세력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비판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박근혜에겐 최순실이 1명, 문재인에겐 최순실이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장기표 씨를 1980년대부터 아주 잘 알고 자주 만났던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상은 이분이 수배를 받을 때인데, 그게 1989년으로 기억되는데, 수배를 받고 있을 때 월간조선 기자를 하고 있던 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느냐? 제가 대한항공 폭파 사건 김현희를 인터뷰를 한 기사를, 월간조선에 실린 기사를 장기표 씨가 알고 저에게 그 숨어 다닐 때인데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진범이 맞느냐고, 김현희 씨가 폭파한 게 맞느냐고, 그걸 물었습니다. 그때 운동권에서는 가짜다, 안기부의 자작극이다 하는 이야기가 확 퍼지고 있을 때인데, 이분은 그 위험한 속에서도 꼭 나를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맞다고 했습니다. 맞다고. 그 정도로 진실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인데, 물론 정당 활동에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민주화 운동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몇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나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대접도 많이 받았다. 한 번은 출소 후 동문 모임에 가니 내게 한마디 하라고 해서 나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망했을 것이란 말을 했다. 우리는 대학 캠퍼스와 친구가 있는 좋은 환경이어서 데모할 수 있었지,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민주화 의지가 있어도 데모할 수 있었겠나. 당시 나를 취조한 수사관에 대해서도 인간 말종, 독재자 후회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인생이 뒤바뀌었으면 나도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위해 일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후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5.18 기념식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지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하여 국민을 분열시키는 말을 해도 되는가?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안 했다고 다 친일파라고 할 수 있나? 세상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념식장에서 1980년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에 함께 못한 것에 대해 그 시대의 한 시민으로서 참 미안하다는 말을 한 데 대해서 장기표 씨는 그렇게 마음 아프고
빚진 인생으로 살았다면은 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위선 아닌가? 권력 유지를 위한 게 아닌가?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 인연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984년 내가 민통년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을 조직하려고 전국을 돌았다. 부산에 갔을 때 학생운동 전력이 있다는 문재인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그에게 함께할 것을 권하자 이런 일에 전혀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너무 강경해서 그 뒤로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런 분이 이제 와서 민주화운동을 전매 특허 낸 것처럼 하기에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대학 시절 시위 전력으로 구속된 적이 있고 그 뒤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것은 사실 아닌가 라고 물었더니 장기표 씨는 학생 데모를 잠깐 했을 뿐이지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다. 그를 인권 변호사로 포장하는데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시국사건과 노동사건들이 보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런 사건 몇 건을 돈 받고 맡은 적 있었는지 모르나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내세울 만한 게 있었으면 그가 벌써 밝혔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 선생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판적이냐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그는 애초에 정치할 뜻이 없었고 국정 운영에 대해 고민해본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노빠의 아바타로 나온 것이다. 그런 사람이 제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겠나? 나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에게는 최순실이 1명이지만 앞으로 문재인에게는 최순실이 10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슨 근거로 최순실 10명을 말했나라고 하니까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운동권 내부 정세를 잘 알고 있다. 그쪽 동네에서는 운동 경력에 밀리면 꼼짝 못하는 법이다. 문재인의 학생 시위 전력은 운동권 프로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에게는 이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 운동권의 포로가 된다. 그쪽의 강경 주장에 따라가게 된다. 정부 부처마다 적폐청산기구나 과거사위원회 같은 게 줄줄이 설치된 것도 어느 주장에도 그가 반대를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하면 제대로 운동도 안 해본 사람으로 볼까 봐 겁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동권 콤플렉스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운동 못 해본 사람이 감옥 여러 번 간 사람한테 둘러싸이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뜻을 펴지 못한다, 작아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동권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런 정서에 지배되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도 이런 운동권 콤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다. 현 정권에서 민주노총에 절절 매는 것은 단순히 촛불 시위 때의 부채의식 때문은 아니다. 운동권 사꾸라는 원래 노동자들에게 아부하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좀 누구보다도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한 장기표 씨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운동권 사꾸라라고 합니다. 운동권 사꾸라.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장 선생은 과거에 정계 피복 노조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노동운동을 해왔다. 탄압에 맞서 겨우 키워냈던 노동조직이 이제는 법위에 군림한 것처럼 됐다. 장기표 선생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때는 약자인 노동자의 조직을 만드는 게 옳았다. 이제는 내 개인적으로 광화문에서 최대의 기득권 집단이 된 민노총 규탄 대회를 한 적이 있다. 민노총 규탄 대회를 했답니다. 이게 처음 들었네요. 노조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장기표 씨가 민노총 규탄 대회를 했답니다. 이거 정말 뉴스인데 왜 그때 기자들이 안 썼는지 아쉽네요. 대기업 위주의 민노총 조합원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3배를 받는 노동귀족들이다. 다시 5.18로 돌아가면 장 선생은 당시 무엇을 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1979년 말 출소한 뒤 김대중 씨가 중심이 된 국민연합의 조직국장을 맡았다. 시위 조직 때 배후 조정을 했던 것이다. 이게 소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나는 3년 반 도망 다녔다.
김영삼 정부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5.18 유공자가 되었다. 보상을 위해 유공자 등록을 하라고 했지만 나는 안 했다. 그 뒤 다른 시국 사건도 재심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나는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분이 재심도 하지 않고 5.18 유공자가 될 만한데도 신청도 안 했답니다. 민주화 보상금을 다 받았으면 몇억 원은 되었을 텐데 왜 신청을 안 했나? 이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관련된 민청항력 사건 등은 다 실체가 있었고 당시 실정법을 위반했다. 정권이 바뀌어 재심 법정에서 내가 해석을 달리해 무죄를 받고 싶지 않았다. 내 행위는 오직 역사평가에 맡기고 싶었다. 아주 가슴이 찡해집니다. 실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 해석을 달리 해가지고 무죄 받고 싶지 않다. 재심 법정이 일종의 역사적 평가가 아니겠나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잘난 체 하는 것 같다. 조심스럽지만 보상금을 받기 위한 재심이어서 탐탁지 않았다. 그 시절에 희생한 자신의 삶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운동도 안 하고 수백억씩 헤쳐먹는 놈들도 있는데 큰 돈도 아니고 몇 억 받는 걸 넘어갈 수도 있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식인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의무로 여겼고 또 입만 벌리면 나라와 민족 운운했지 않나. 그걸 돈으로 보상받으면 우리의 명예는 뭐냐. 더욱이 보상금은 박정희나 전두환이 주는 돈도 아니고 국민이 낸 돈이다. 오로지 명예심,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 자세한 것은 조선닷컴이나 조선일보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운동권과 민노총에 대해서 오늘 장기표 선생이 한 말은 폐부를 찌르는 가장 아픈 공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게 진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